다섯 번째가 가장 중요한 비전 사명문입니다. 여러분만의 그 아까 중학생처럼 여러분이 문장을 써야 됩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I have dream이라는 연설문 제목이죠. 킹 목사가 1963년도에 했던 워싱턴 연설입니다. 반복적으로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라는 그 실제로 자서전으로 한국에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킹 목사님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킹 목사님의 아버지가 그토록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키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감탄한 겁니다. 그런 게 있어서 여러분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서전을. 그런데 간디의 자서전은 굉장히 차갑고 날카롭고 자신에게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빼싹 나중에 다 마르죠. 완벽한 비건으로 살거든요. 우유조차도 안 먹고 우유로 처방을 내는데도 모든 게 이제 몸이 완전히 하는데요. 우리가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엄청난 뛰어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뛰어난 사람은 맞아요. 거기에다가 금수저예요. 인도에서 최고의 집안 중에 있는 금수저예요. 그런데 똑똑해요. 공부도 잘해요. 그래서 20대 초반에 변호사를 합격을 하고 25살에 남아공에 변호사로서 갑니다. 그런데 1등칸 티켓을 살 수 있을 정도의 부유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색인종이라는 이유로 쫓겨납니다. 화를 냅니다. 우리처럼 당연히 화를 내는데 우리가 내는 화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불의를 보고 참지 않겠다. 그 불의를 내가 반드시 바꿔 나가겠다. 그리고 그런 불의를 내가 바꿀 힘이 있다. 라고 25살 그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닥치는 고통, 그리고 내가 누리지 못하는 삶의 혜택, 그리고 내가 위협받을 수 있는 목숨까지도 모든 걸 내가 다 버릴 수도 있다라고 단호하게 결단을 내립니다. 그 25살의 청년이 인도를 바꾸고 세계를 바꾼 힘이 되었던 거죠. 우리나라에는 마치 뉴스에서 나쁜 사람 이야기만 나오니까 온통 나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세상에요. 이름도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각자의 역할을 성실하게 하면서 만들어 온 국가입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청년들이 절대 잃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 중에 이태석 신부님, 여러분 못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꼭 한번 보십시오. 그냥 혼자 꼭 보시고 손수건 꼭 준비하고 보십시오. 눈물이 펑펑 납니다. 저는 슈바이처 박사보다 훨씬 위대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적으로 안 알려졌을 뿐이지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가장 낮은 자세로 봉헌하겠다는 이런 다짐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평생에 죽을 때까지 그런 삶을, 고귀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 부산역 길 건너편에 가면 여기가 이바구길입니다. 여기가 아주 못 살던 동네입니다. 6.25 난민들이 원래 저기 피난민이 따닥 붙어서 저기가 삼복도로인데 한번 불이 나면 판자촌에 난리가 전부 다 불이 나고 문제가 아주 개발이 안 되는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저기에 이바구길로 이제 개선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이태석 맞죠? 장기려 박사님 죄송합니다. 장기려 박사님 기념관이 있습니다. 박사님 죄송합니다. 박사님 저 책을 보면서도 전 눈물을 흘렸는데 그 기념관에 가서도 제가 좀 눈물이 좀 많습니다. 저기서도 눈물이 퐁퐁 나더라고요. 보고 있는데 그냥 얼마나 고귀한 삶을 살아갔는지요. 평생을 나중에 중풍으로 지내면서도요. 병원 진료하고 부유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탑방에서 가난하게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 이혜원 씨는 아버지가 칼의 장인입니다. 근데 아무도 전수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받겠습니다 했더니 아버지가 안 된다. 이거 하면 온데 몸에 상처도 많이 될 뿐더러 돈도 안 된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버지 내가 받을게 하고 이제 전수를 받는데요. 이분의 비전을 이야기하는데 잠깐 TV에서 봤는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 하나, 우리는 단검이 유명한데 이 단검 하나 사도록 외국인들이 오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 비전. 가슴이 찌릿찌릿하더라고요. 피터 드러커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청년은 안 보이시겠지만 이 드러커라는 청년이 21살 때, 대학교 2학년 때 꿈도 없고 목표도 없고 그냥 여행하고 음악 듣는 게 유일한 꿈이었던 이 청년이 베르디의 오페라를 듣게 됩니다. 폴스타프라는 오페라를 듣게 되는데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기자가 베르디에게 당신의 최고의 작품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폴스타프라고 기대하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이 80살이 넘은 노인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다음에 나올 작품이다. 나에게는 한 번 더 도전해 볼 의무가 있다. 이 말을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꿈도 없고 목표도 없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80살이면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을 뛰어넘었습니다. 평균 수명이 60이었거든요. 그런데 저 죽음을 뛰어넘은 노인네도 완벽을 향해서 도전하겠다라고 하는데 나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깊은 반성을 하면서 설령 완벽이 나를 비껴나가더라도 나도 완벽을 추구하겠다라는 책을 프로페셔널의 조건이라는 책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제가 잠깐만 하는 이런 캠페인에도 한 일주일 출연했답니다. 안 좋아하겠군요. 자랑 안 좋아하실 건데. 그때 내 인생의 책 한 권 하면 저는 무조건 이 책 한 권을 추천드립니다. 30대 중반에 읽었던 저 책이 제 삶에서 엄청난 사실 동기를 부여시켜 주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말부부 하는 동안 저 열차 안에서도 제가 거의 최우수 고객이고 MBC 철도 신철도 기행에서 제가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으로 나올 정도로 철도청에서도 근데 진짜 단 5분도 허투루 안 쓰려고요. 저 안에서 글 쓰고 책 읽고 준비하고 이런 행위들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썼던 비전입니다. 그래서 그걸 수첩 안에 넣어가지고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그걸 이제 나중에 다이어리로 바꾸게 된 거죠. 그로부터 한 진짜 이 17년 후 맞나요? 정말 너무 놀라울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비전, 사명문을 단 한 줄, 언제 어느 때나 즉각적으로 떠올 수 있도록 이 많은 문장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타인의 가치를 높인다. 저 같다라면, 킴 목사 같다면 I have dream. 이게 비전입니다.